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밤중에 몇 번 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피곤합니다. 머리는 막지 않고 입안은 텁텁하며 속은 이유 없이 더부룩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예전 같을 수는 없지. 잠을 조금 더 자야 하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지금 느끼는 이 피로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혈액 검사도 정상 범위, 초음파도 큰 문제 없음. 그런데 몸은 계속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간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왜냐하면 간은 아파도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당신이 먹은 음식과 약, 호흡으로 들어온 독소,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지치기 시작해도 간은 쉽게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피로, 이유 없는 무기력, 소화불량, 입안의 쓴맛, 오후 집중력 저하. 많은 분들이 노화 증상이라고 넘기는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을 이야기할 때 술부터 떠올립니다. 술만 안 마시면 간은 괜찮겠지. 하지만 진료실 현실은 다릅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이 지쳐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술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과 음식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한번 쌓인 피로를 스스로 풀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은 나이보다 환경에 훨씬 민감한 장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간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의사들이 진료실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간 해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간이 진짜로 쉬기 시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다가 오히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실수도 함께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가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신호인지는 이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왜 계속 힘든지 그 가장 큰 이유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힘듭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거의 같은 표정으로 하십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불안한 얼굴입니다. 피검사 수치도 괜찮다는데요. 초음파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지칠까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다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는 검사 기준보다 먼저 생활의 불편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간 기능 검사는 AST, ALT 같은 수치를 봅니다. 이 수치들은 간세포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불이 크게 났을 때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그런데 간이 지쳐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공장은 이미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계기판은 아직 정상이라고 표시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침 피로, 식후 졸림, 더부룩함,
이유 없는 무기력 같은 증상입니다. 검사에는 안 잡히지만 몸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의 재생 속도는 느려지고 해독 효소의 활동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약도 많이 안 먹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간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약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단 음식, 잦은 간식, 늦은 시간의 식사,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조금씩의 과식.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간은 쉬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먹은 음식은 간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추가 업무를 주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드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맞습니다. 아침 피로는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밤새 간이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피로에 적응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몸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간은 조용히 일하지만 한번 무너질 때는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는 음식 선택입니다. 약을 더하기 전에, 보약을 찾기 전에 먼저 간이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씩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힘든가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로 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든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간 피로가 어떻게 일상에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걸음은 천천히,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세는 60을 조금 넘기신 분이었고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의사 선생님, 큰 병은 아니라는데 그냥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아프다고 하기엔 애매하고 괜찮다고 하기엔 분명히 불편한 상태. 당신도 이 말 속으로 여러 번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분은 술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모두 연령 대비 양호. 그런데 생활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점심만 먹고 나면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쭉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식사 습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빵이나 떡, 점심은 외식, 저녁은 늦게.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처럼 드셨고 몸에 좋다는 즙과 건강식품은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몸에 좋은 거 먹는데 왜 간이 힘들어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간은 좋은 음식에도 지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지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간은 계속 분해하고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분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였지만 간의 여유는 이미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겉보기엔 멀쩡한 공장이 안에서는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요즘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그분은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요. 자고 일어나도 하나도 안 개운합니다. 이 대답은 간 피로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밤은 간이 회복해야 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간식을 먹는 이유, 그리고 매일 먹던 음식 몇 가지를 조정했습니다. 2주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첫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듭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간은 생각보다 정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도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나도 비슷한데, 나도 검사만 믿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간을 더 지치게 하고 어떤 음식이 간이 숨을 돌리게 만드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에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의외의 습관과 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간이 무서운 이유는 망가질 때가 아니라 망가지는 줄 모를 때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가 아프면 바로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간은 다릅니다.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작돼도 몸은 아프다 대신 지친다, 무겁다, 의욕이 없다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이 보내는 신호를 노화의 일부로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그 말 한마디로 몸의 구조 신호는 조용히 묻힙니다. 간을 하나의 사람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말없이 일만 하는 직원입니다. 야근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류가 밀리고 책상 위가 조금씩 어질러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간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유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 망가지는 속도는 술보다 생활 패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주 작은 습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저녁을 늦게 먹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간식을 먹고 몸에 좋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간의 입장에서는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해서 일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밤 11시 이후 간은 본격적인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다시 해독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자는 동안 쉬어야 할 간이 밤새 야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이 지친 상태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둔감해지고 신호는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수치가 갑자기 변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아직 큰 이상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아침 피로가 반복되고 회복이 느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바꾸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행히 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환경만 바뀌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뭘 끊어야 하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보다 먼저, 보약보다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바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하나씩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약, 한약, 간에 좋다는 영양제. 이거 하나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간이 지쳐있는 분들일수록 이미 챙겨 먹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움큼, 식후에 또 한 번, 잠들기 전에도 하나 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무언가를 더해줄 때보다 부담을 덜어줄 때 먼저 회복됩니다. 간은 처리 기관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다 분해하고 해독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힘들 때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면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한꺼번에 들어와도 하룻밤이면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며칠씩 남아 피로로 돌아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드시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셨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은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음식 패턴에 가장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간을 살리는 음식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이 처리하기 쉬워야 하고 밤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매일 반복해도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기적의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이 다시 숨을 돌리게 만드는 현실적인 음식들입니다. 의사들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기본적이고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이 간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 해독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을 조용히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이렇게 먹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음식부터 바꾸면 아침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의사들이 말 안 해주는 간 해독 음식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 해독 음식은 특별한 보약도 낯선 식재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간에 좋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 제철 채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채소. 그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채소의 종류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기름진 음식 그 자체보다 소화와 해독이 오래 걸리는 조합입니다. 특히 아침에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간과 소화기관은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차가운 과일, 혹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 이 패턴은 간에게 오늘도 바로 일 시작이구나 라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부담 없는 제철 채소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간은 워밍업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치 추운 날, 몸을 풀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간 해독은 공복 상태에서만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이 가장 편안한 상태는 아주 가볍게 에너지를 받은 직후입니다. 이때 제철 채소는 간이 해독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간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씹는데 시간이 필요한 채소입니다. 천천히 씹는 동안 뇌는 이제 먹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간은 해독과 대사를 차분히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이 패턴으로 바꾼 분들은 일주일쯤 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무겁습니다. 속이 전보다 편안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간이 밤새 처리하지 못한 일을 아침에 더 밀어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피해야 할 실수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샐러드에 차가운 드레싱을 얹거나 과일을 함께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간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침은 간을 깨우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간을 몰아붙이는 시간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과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아침 피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이 첫 번째 음식과 함께 할 때 간 해독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같이 먹을 때 빛을 발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간 해독 음식은 혼자서는 평범하지만 첫 번째 음식과 함께 할 때 효과가 분명해지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발효된 식품, 그 중에서도 염분이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짠 음식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간에 안 좋을 것이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간이 힘들어하는 것은 발효식품이 아니라 과도한 염분과 한꺼번에 많은 양입니다. 반대로 소량의 잘 익은 발효식품은 간이 해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간 해독의 상당 부분은 장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느리면 간이 처리한 노폐물도 몸 밖으로 나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 발효식품은 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간이 정리한 노폐물이 다시 몸속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아침이나 낮에만 먹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밤에 먹으면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 부담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과 제철 채소, 그리고 소량의 발효식품입니다. 이 조합은 간과 장을 동시에 깨우되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던 분들이 이 조합으로 식사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배가 덜 답답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간 해독이 잘 되고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경고도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젓갈류나 염분이 강한 음식을 양껏 먹는 것은 간 해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간에 일을 더 시키는 선택입니다. 적당한 양, 자극적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낮 시간대.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발효식품은 간의 조력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두 가지 음식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간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에 안 좋다고 믿고 오랫동안 피하고 있는 음식 중에서 사실은 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외의 반전 식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이게 정말 괜찮다고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세 번째 간 해독 음식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간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적당량의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간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간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지방을 철저히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을 망치는 것은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지방과 과도한 탄수화물의 조합입니다. 간은 지방을 아주 싫어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은 지방을 처리하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질이 나쁜 지방과 한꺼번에 몰려오는 당분입니다.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면 오히려 간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합니다. 지방이 들어오면 담즙 분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용성 독소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이 과정이 막히면 간은 계속해서 찌꺼기를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 지쳐있는 분들일수록 무작정 지방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튀김이나 가공된 기름 대신 자연 상태에 가까운 지방을 아주 소량, 낮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들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며 간의 대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지쳐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지방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도 지방간 소견을 보입니다.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흔한 현상입니다. 지방을 줄이면 사람들은 대신 빵, 떡, 면 같은 탄수화물로 허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때 남은 당분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즉, 지방을 피했는데 간에는 지방이 더 쌓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음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조금의 좋은 지방이 간을 더 가볍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소량,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당신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간 해독 음식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 간은 확실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간 해독 음식은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 딱 이 타이밍에만 제대로 먹어도 간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고기나 양념이 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간이 가장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단백질입니다. 간은 해독 과정에서 수많은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효소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은 일을 하고 싶어도 쓸 재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 지쳐있는 분일수록 적당한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과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이나 이른 저녁입니다. 이때 단순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간은 밤에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가볍게 먹었는데도 아침에 덜 피곤합니다. 그 이유는 간이 밤새 소화 대신 복구 작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음식이라기보다 간 해독을 돕는 음료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도 아니고 자극적인 차도 아닙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간은 해독을 하면서 노폐물을 혈액으로 보내고 이것이 다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해독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서 마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마시면 몸은 부담을 느끼고 간 해독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침, 낮, 오후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마시는 물은 간이 만든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5가지 음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좋아지고 누군가는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음식들을 먹는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음식들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변화가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이대로 하면 다 괜찮아지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 해독 음식은 약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속도를 늦추고 몸의 반응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이미 간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지방간, 간염,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이때는 추가보다 줄이고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약을 여러 가지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 간은 이미 하루 종일 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강식품이나 특정 음식까지 갑자기 늘리면 간은 다시 야근을 하게 됩니다. 셋째, 속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간 문제가 아니라 장 반응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속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다 같이 먹자. 이 생각이 간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간 해독 음식의 핵심은 선별이지 누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몸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늦은 저녁, 잠들기 전 간식, 건강을 위한 야식. 이 세 가지는 간 회복을 가장 방해합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잡한 계산 없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일간 해독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출발점을 이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게 휴식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날, 아침을 바꾸는 날입니다. 눈을 뜨고 바로 커피부터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그날만큼은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담 없는 채소를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이날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침에 간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둘째 날, 점심을 돌아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지, 시간이 돼서 먹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봅니다. 이날은 단순한 단백질을 점심에 충분히 섭취합니다. 저녁에 먹을 몫을 미리 당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 발효식품을 소량 더해봅니다. 아침이나 점심 중 편한 시간대에 자극적이지 않은 상태로 이날은 배의 느낌을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합니다. 넷째 날, 좋은 지방을 아주 소량 더합니다. 튀기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식사 후 몸이 무거워지는지 아니면 포만감이 오래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다섯째 날, 물을 마시는 방식을 바꿉니다. 많이 마시려고 애쓰지 말고 나눠서 천천히 마십니다. 이날부터 화장실 가는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저녁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면 30분만 앞당겨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날의 목표는 밤에 간이 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이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아침의 느낌, 오후의 피로, 잠에서 깼을 때의 몸 상태,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느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크게 한 건 없는데 몸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 조금이 간이 보내는 회복 신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간은 완벽함보다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자신의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던 그 느낌, 이유 없이 무겁던 몸,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간은 늘 뒤에서 일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를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간은 당신이 무엇을 먹고 언제 쉬게 해주느냐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몸의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당신은 5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부담을 덜어주는 음식, 밤에 간을 쉬게 하는 타이밍,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천천히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는 사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간은 반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오늘은 덜 피곤하네 이런 순간이 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간이 숨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빠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늦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간은 꾸준함을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당신 혼자만 알고 있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아침 피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보면 어떨까요? 댓글에 데이 1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시작한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튼틀라디오였습니다. 당신의 간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